네, 반갑습니다.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3단원 인수분해 빠르게 끝내고 나도 집에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인수분해고요. 일단은 인수분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요. 잘 보세요. 일단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항상 수학은 뭔가 반복되고 있으면 못 참거든요, 되게.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얘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분배를 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되짚을 수 있어서 얘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B로 묶어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산할 때는 얘네들을 전개해 줬을 때 저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면 돼요. 전개했을 때 저게 나올까요? 네, 나오겠죠.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묶기라고만 알려줬었는데 앞에 공통인수란 말을 많이 빠뜨렸었거든요. 네,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공통인수를 다른 말로 공약수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A, B는 B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B, C도 B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A, B하고 B, C의 공통인수를 공약수라고 생각해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기. 뭐 중요한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까먹었어요. 네, 하여튼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잠깐만요. 뭘 까먹었지? 다 까먹네. 네, 뭐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뭔가 인수를 직접 구해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인수가 약수랑 같은 생각난다. 그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 요런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통인수가 어디 있냐면은 A-2 요 한 덩어리가 얘한테도 곱해져 있고 여기한테도 곱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쟤로 묶어낼 수 있는데 A-2로 묶었어요. 그럼 얘네가 다 앞으로 당겨서 가잖아요. 근데 너네가 착오하는 게 요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B만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 얘가 그냥 쏙 가져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분배의 연산은 어떤 연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곱셈 하는 거죠. 그 각 항마다 곱셈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반대로 나눗셈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양쪽 요 항에다가 다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다 B를 써주게 되면 그래서 B로 묶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인수 구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수를 구하는 거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수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보통 나눠 보잖아요. 인수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수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 B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부터 자기 자신까지를 했으니까 일단 1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로 나눠지는데 우리 플러스 C가 인수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C가 인수라는 거는 12가 6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6으로 나누어 6 곱하기 2라고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1 더하기 5 곱하기 2 해서 분배해도 똑같이 10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5가 인수라고 발언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A, C 얘 하나씩만을 인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 12에서 이 5의 약수가
그러니까 10의 약수가 5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게 약수 구하기다. 근데 1부터 자기 자신까지 구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까지 아직 인수분해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는 졸려. 그 다음에 BC 플러스 BD.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보자마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선 뭘 할 수 있냐면 A 겹치네, B 겹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낸 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각항에서 A가 나눠지기 때문에 C 플러스 D만 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항에서 B가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C 플러스 D만 남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죠? 이제 또 공통인수가 또 보여요. 공통인수가 이번에는 C 플러스 D로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C 플러스 D로도 한 번 더 묶어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 각항마다 C 플러스 D로 나누게 주면 A랑 B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그래서 C 플러스 D로도 이렇게 묶일 수 있는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인수분해라고 부른다. 인수분해가 엄청 거창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둘을 곱골로 약수 또는 인수로 분해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이 중1 때 알려준 거 있는데 너네가 소인수분해랑 항상 비교를 해요. 너네 소인수분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분은 그런 꼴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선생님이 차이점을 보여주자면 인수분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소인수분해는 살짝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이다. 이거는 예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저런 식으로 필기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잘 보세요. 일단은 완전 제곱식하고 이 두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공식을 거꾸로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풀이가 없어요. 그냥 공식을 거꾸로 해주시면 되는 게 그게 인수분해 공식이다. 그럼 선생님이 예시는 그래도 하나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완전 제곱식 예시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항상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곱 곱두배 제곱꼴이 어느 순간 갖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걔네를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시킬 수 있다. 공식을 거꾸로 쓰면서.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곱 빼기 제곱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중요하니까 쓸게요. 얘는 합하고 곱으로 나온 거고 얘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나온 거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꼴이 등장하게 되면은 얘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하나 A 마이너스 B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괄호 2번의 기본 전개꼴이에요.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식 합차의 곱 먼저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기본 전개꼴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 전개꼴 이제 괄호 2번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 전개꼴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는 곱해져서 나온 거고 이 친구는 교차하고 합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곱해져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쪽하고 여기 안쪽에 곱셈 해가지고 뭔가 교차해가지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AX라 두고 얘를 내가 CX라고 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를 뭐 B 한 다음에 여기 D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크로스로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DX 그 다음에 BCX에서 이거 나오는 거 보이나요? 아, 그래서 이게 교차합을 우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도 경험이 쌓이면은 어떤 숫자가 나도 대충 이거지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결국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너네가 학교였던 거야, 학교. 그 학교 느낌을 선생님이 작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뭐 아래쪽이 이겼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얘가 요거 되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네. 뭐 예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는 xx 그대로 쓰시고요, 그렇죠? 그럼 7을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 여기가 플러스면은 두 개를 뭔가 합쳤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뭔가 하나를 덜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러스 6이라 써 있어서 7을 만들려면 둘이 6 더하기 1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그냥 1, 6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추가로 붙여서 얘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를 알 수 있다. 얘네가 식이었던 거죠. 선생님은 지금 우연히 잘 찍어가지고 잘 맞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합 확인 체크 항상 하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공식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식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 이거 어렵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성질인데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무슨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모를 찾을 거고요. x제곱 플러스 뭐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 플러스 16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뭐 말로만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8을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아마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을 때요.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래, 둘 다. 둘 다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러면 이 가운데 8이라는 개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로 넘겨서 이거를 우리가 반의 제곱이다. 얘는 무조건 1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잘 볼까요? 여기 16이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너 말대로 뭐 나와야 돼요? 16이 나왔으니까 가운데가 8이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가 8이라고만 얘기하면 틀려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로 갈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곱근 한 다음에 제곱근을 때린 다음에 2배거든요. 제곱근을 때리면 4잖아요. 풀마 4잖아요. 풀마 4를 2배 했으니까 여기다가 풀마 8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답을 하나 가리고 싶어.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저거를 답을 가릴 수 있는 거를. 네. 그래서 괄호 1번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괄호 2번 바로 갑니다. 괄호 2번 조금 길 것 같아서. 네. 표준형 만들기라는 걸 너네가 배워가야 돼요. 표준형 왜 만드냐면은 너네가 2차 방식 문제 풀 때나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표준형 만드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을 진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일단은 일반형 표준형이 뭔지는 알아요? 일반형은 그냥 계산을 위해 존재해서 편하게 다 헤쳐놓은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은 뭐냐면은 표준형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기 좋은 그 식의 그래프를 확인하기 좋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형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네, 선생님이 얘를 표준형 만들어 볼 건데 표준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만 쳐다보고 쟤를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야겠다. 여기 가둔 다음에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선 선생님은 아까 배운 그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2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친구가 플러스 4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까지 때려가지고 얘네끼리 인수분해하고 마이너스 4는 뱉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나가면서 얘랑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가 돼요? 그냥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디다 많이 쓰인다고요? 2차 방정식도 많이 쓰이고요. 일단은 이차함수에선 어마어마하게 쓰인다. 그냥 얘 없으면 못 풀어요. 알겠죠? 이차함수에서 표준형 만들기가 매우 중요하다. 표준형, 여기 표준형이거든요. 만약에 표준형 못 만들겠으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좀 수업하다가 지금 존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네.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 전개 공식 때처럼 똑같이 잡다면 잘 보세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개예요. 당연히 공통 인수가 보이면 묶는 거야. 근데 만약에 특수한 형태가 보여. 특수한 형태가 보이면 뭐예요? 그것도 인수분해 공식이다.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통 인수도 잘 안 보이고 뭔가 공식의 형태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무슨 식이에요? 복잡한 식이에요, 복잡한 식. 복잡한 식은 우리가 정리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공식한 특수한 꼴이 있는지.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없어요. 그럼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정리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정리의 도구가 뭐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자면은 정리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네. 뭔가 공통된 부분이 보여요. 그럼 걔네를 덩어리로 막 라지 A, 라지 B 써가지고 치환 바꿔준다는 얘기죠. 바꿔서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뭔가 그 복잡한 다항식을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더했다 빼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우리 그 완전제곱식 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뭔가 2AB를 더하고 2AB를 뺐더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었고, 그리고 순서 변경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나차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진짜 복잡한 식은 웬만하면 거의 다 저걸로 다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 공부를 그래도 더 해봐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차고 넘칠 테니까 한번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분적으로 뭔가 각 항을 인수분해 했더니 각 항을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했더니 그랬더니 또 이제 공식 형태나 공통 인수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을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인수분해를 못하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더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